첫 번째는 종로가역에서 도보로 약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미치도록 마음에 들었던 야장 분위기의 가맥집 해성슈퍼입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아름다웠던 선선한 바람에 날씨가 미치도록 좋은 이런 날엔 무조건 야장에서 소주를 조져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조져지는 건 접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서울에서 방문했던 야장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식당들을 모아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울 땐 야장이고 나발이고 에어컨 빵빵한 술집이 최고지만 지금처럼 선선한 바람이 부는 멋진 날씨엔 소주는 무조건 실내 아닌 실외에서 마셔야 합니다. 서울 도심 속 근사한 야장 가맥집으로 여긴 그간 다녀본 야장 중에서 역대급 위치 선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적한 골목 끝 마치 가정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는 기분이 들었고, 거기에 나무 아래 자리를 잡아 바람이 불면서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고, 테이블에 번지는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자가 마치 산 중턱에서 마시는 술의 맛과 비슷하게 잠깐 너네들 신발이 똑같네. 그것도 종로에서. 운 좋게 손님이 없어서 우리끼리 전세 낸 느낌으로 편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었으며, 종로 5가역에서 1분 거리에 이런 소중한 공간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어지간하면 실패가 없는 달걀말이는 필수로 주문했고, 역시나 포실포실한 식감에 부드러운 고소함이 가득했으며 한쪽엔 케요네즈 뿌린 양배추 샐러드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더욱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문한 메뉴는 햄구이로 사장님께서 스팸구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에 스팸이 아닌 거에 당연히 문제는 없었으며 런천 미트로 추정이 되며 충분히 맛이 좋았는데, 이 죽여주는 공간에서는 런천 미트가 스팸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메뉴는 명품 면 요리로 먹을 때마다 윤우에게 감사하는 짜파구리입니다. 짜파구리. 체크살은 없지만 그간 먹어본 짜파구리 중에 단연 최고의 맛을 내주었습니다. 적당히 기분 좋은 칼칼함에 짜장의 구수하면서 폭발적인 감칠맛이 어제보다 더 무거운 오늘의 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른 오징어의 몸값이 올라갈수록 절대 마를 수 없는 우리들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하나, 비싸서 오랜만에 주문한 마른 오징어는 역시나 씹을수록 올라오는 그 풍미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마요 소스에 청양고추가 없어서 혹시 있을까 말씀드리니 이렇게 통째로 내어주시는 대인의 풍모에 여긴 한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물 안주도 하나 필요해서 주문한 꽁치 김치찌개는 특급 비추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이 김치찌개는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멋진 공간에서 선선한 바람 맞으며 마시는 술은 역시나 삶의 활력소, 인생의 지옥 같은 숙취를 안겨줍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 이런 골목에 횟집이 있어라고 할 만큼 위치 선정에 놀라움을 주었던 청계 어시장입니다. 저희가 이곳을 토요일 오후 3시 조금 넘어 1등으로 방문을 해서 맛있게 소주 한잔 마시며 4시가 조금 넘어가니 실내는 만석이 되고 본격 야장 테이블이 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도착해서 바로 사장님께 여쭤본 후 괜찮다고 하시는 허락을 받고 식당 맞은편 벽 쪽으로 근사하게 테이블을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2, 5호선 을지로 4가역 3번 출구에서 약 133m 거리로 골목에 있지만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꽤나 훌륭합니다. 1인 25,000원 모드메로 주문을 했고 먼저 기본찬이 차려지는데, 그 중에 이 민어와 광어 껍질이 어찌나 맛이 좋은지 이건 리필까지 해서 먹었습니다. 입안에 넣고 씹으면 경쾌하게 부서지는 바삭함이 느껴지는 동시에 입안 가득 극강의 고소함, 짭짤함과 달큰함이 소용돌이 칩니다. 술과 정말 잘 어울리는 명품 안주였습니다. 한잔하시죠. 짠. 하나하나 맛도 좋고 한 입에 먹기 좋은 안주들이어서 소주 한잔 마시고 하나씩 집어먹기에 좋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이지만 운치 있는 조용한 골목 야장에 앉아있으면 삐약삐약 새도 울고 선선한 바람도 좋아서 소주가 왜 이렇게 맛있지? 감사합니다. 여기는 요런 거는 이거는 점성어. 요거는 자연산 대광어. 대광어. 네. 자연산이야 오늘. 네. 광어가 대광어. 그러니까 큰 거 보이지?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참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 한 접시가 나왔는데 점성어, 자연산 대광어, 참돔의 구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점성어를 민어로 속여 팔고 이게 양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기에 딱히 마음과 손이 가는 횟감은 아니었고 다만 광어와 참돔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나 선홍빛 두툼한 광어 지느러미살은 꼬들꼬들한 식감과 씹을수록 올라오는 특유의 진한 느끼리한 고소함이 입안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름식 뒤에 먹는 생선조림은 사랑입니다. 특히나 뭉근하게 졸여 양념을 가득 머금은 무는 더 사랑입니다. 나름식 뒤에 먹는 기름진 김치전은 사랑이며 바삭하게 튀겨내서 고소함이 좋았던 생선 튀김은 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무리는 생선 맑은 탕으로 끓이면 끓일수록 아주 진국으로 변해서 속도 풀어주면서 남은 소주 마시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날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확실히 빨간 매운탕보다는 이렇게 묵직하게 끓여낸 하얀색 탕이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야장에서 먹는 회 한 점에 소주 한 잔 역시나 좋았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2차 가는 길에 화장실이 너무 급했는데 친절하게 사연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긴 꼭 한번 가서 소주 마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촌역 1번 출구에서 약 214m 거리에 위치한 역촌 호프와 노가리입니다. 인근에 사는 지인이 여기 돈가스에 맥주 한잔 마시기 좋고 무엇보다 야장 테이블이 있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인근에 사는 지인이 여기 돈가스를 주문하면 딱 돈가스만 나온다고 해서 그럼 돈가스만 주문하면 돈가스만 나오면 되지 생각을 했는데 진짜 딱 돈가스만 나온 비주얼에 감탄을 하고 말았습니다. 밥이고 풀떼기고 마카로니고 단무지고 아무것도 없이 접시 위에 돈가스 그리고 소스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요 썰고 기대 없이 맛을 보는데 생각보다 맛이 좋아서 시원하게 맥주 벌컥벌컥 마시고 더 마시면 다음날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택시 불러서 술자리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취향에 따라 서비스로 나온 땅콩 부셔서 돈가스 위에 뿌려서 먹으면 놀랍게도 돈가스에서 땅콩 맛이 납니다. 너 그거 하지마 확 흘러. 4년째를 나와서도 저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거 올라가지 않아? 많이 따라서 괜찮아. 잘했다. 네 번째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3번 출구에서 약 503m 거리에 위치한 경상도 식당입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을 했고 유독 날씨가 좋아 이곳 야장에서 마시는 술을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야장은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바깥 공기와 가까운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장 자리까지 단 2m 남짓의 짧은 거리였지만 그 공간이 주는 맛은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기에 이곳을 다시 오게 된다면 5시 이후에 와야겠습니다. 돼지갈비 1인분 200g 15,000원이며 추가 1인분은 안된다고 하며 소주는 4,000원입니다. 기본 잔으로 마늘, 고추, 김치, 상추, 대파김치 그리고 전날에 술을 마셨다면 밥 한 공기 주문해서 말아 먹었을 것 같았던 콩나물국이 나옵니다. 콩나물국이 적당히 칼칼하면서 아주 시원해서 속을 제대로 풀어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콩나물국이 한 잔 마시고 있으니 드디어 주문한 돼지갈비 4인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노릇노릇 아주 잘 구워졌고 투박하게 그을린 부분이 음식에 운치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런 양념갈비는 무조건 뜨끈한 흰쌀밥이 함께해야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기에 과감히 밥은 포기했습니다. 양념은 과하지 않은 단짠 양념이라 괜찮았는데 고기 자체에 수분이 너무 없고 뻑뻑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해서 예전에 왔을 때 기억을 내주름 사이사이 찾아보았지만 지워진 지 오래고 여튼 아쉽게도 이 돼지갈비는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경상도집 바로 아래 콩나물 국밥집은 오전부터 야장이 가능했습니다. 생맥주 하면 노가리, 노가리 하면 을지로, 을지로 하면 야장, 야장하면 남이처.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을지로에 위치한 미넨 호프입니다. 매일매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방문 당시엔 오후 1시 10분쯤 야장 테이블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시간 시끌시끌한 분위기도 좋은데 이렇게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는 더 좋았습니다. 노가리와 땅콩 그리고 소주와 생맥주를 주문해서 선선한 바람 맞으며 마시는 술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생맥주를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목구멍에 싸다고 날리는 그 특유의 톡 쏘는 청량함이 너무 좋았고 노가리는 계속해서 손이 가던 매운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게 매우면서 입안에 열이 나서 시원한 맥주를 더욱더 맛있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오랫동안 앉아서 먹기보다는 술자리와 술자리 사이에 잠시 들러서 시원하고 가볍게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4명이 방문해서 1인 6,000원 정도로 참으로 착한 가격으로 한 잔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뷰, 도로 뷰, 자동차 뷰 야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뷰를 보며 술 한 잔 마실 수 있는 강북구 419 민주묘지 뒤편 주택가 골목 끝에 위치한 청화 가든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육개장을 비롯해 다른 안주 추가해서 소주 한 잔 마시기 괜찮은 샘터마루나 산마루 쉼터 둘 중 하나와 묶어서 방문하며 술 제대로 잘 들어가서 굴러서 빠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청화 가든은 서울이지만 근교에 나온 기분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야장으로 토시살 주문해서 소주 한 잔 마시기 좋았습니다. 저는 양념 토시살만 먹었는데 아주 맛있지는 않지만 가격 생각하면 소주 안주로 괜찮습니다. 확실히 바람도 잘 불고 새소리도 좋고 도심 건물 사이 야장과는 또 다른 맛이 납니다. 여기서 1차 산마루 쉼터에서 2차 택시 불러서 수유역 흥부전 놀부전 가서 고추튀김에 소주 한 잔 마시고 개코 노래방에서 술이랑 안주 시켜서 신나게 놀고 집에 가면 다음날 숙취 지옥의 맛을 맛있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근처에 이런 스타일의 식당인 인수제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4호선 수유역 4번 출구에서 약 360m 거리에 위치한 흥부전 놀부전입니다. 작년까지 식당 입구에 야장 테이블을 깔아줬으니 올해도 가능할 것 같고 여기서는 고추튀김 하나 주문해서 소주 마시면 좋습니다. 아삭하고 개운한 고추 안에 고기소를 가득가득 채워 마치 후라이드 치킨처럼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8번째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택시로 약 14분 거리지만 마치 서울을 벗어나 멀리 나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등산 안 하고 산에서 소주 마시는 느낌이 충만한 하늘 아래 작은 마을입니다. 날씨 좋을 때 가면 분위기에 술 쫄쫄쫄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안타깝게 안주는 비싸고 맛은 그냥입니다. 바람 솔솔 맞으며 야외에서 술 마시고 싶을 때 가끔 방문하고 있으며 안주에 중점 안 두고 한두 가지 주문해서 소주 2병씩 마시고 택시 불러서 근처 맛집 가서 2차 3차 하고 노래방 갔다가 집에 와서
기절하면 겁나 개운합니다. 사우나 이깁니다. 평일 이른 시간에 가면 손님이 거의 없어 자유로운 내 세상이 가능합니다. 여기 돼지고기 하이포크 바베큐는 특별히 비추입니다. 9번째는 지하철 3, 6호선 약수역 6번 출구에서 약 60m 거리로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네이버 평점 4.72에 빛나는 상당히 높은 점수의 야장이 가능한 까치포차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방문한 날에는 밤 8시쯤 바로 옆 약수 미용실 앞에 딱 2개의 테이블이 설치가 되었는데 5초 늦어서 그 자리를 선점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실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처음 와봤는데 이 근방에선 꽤나 인기가 좋은 포차인 것 같습니다. 생선구이 중 고등어를 가장 좋아하는데 반은 양념으로 가능해서 마음이 들었고 대왕이라는 메뉴명에 맞게 반반 김치 감자채전은 사이즈도 좋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안주는 엄청 맛있다는 아니고 한잔 하기엔 무난했으며 술맛 나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근처 우선갈비도 야장이 가능합니다. 10번째는 삼천포 바다장어 구이로 쌍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당 앞에 테이블이 있어서 아파트 뷰를 바라보며 바다장어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느낌 있는 화로와 빨간 소쿠리에 바다장어를 담아줘서 비록 바다뷰는 아니지만 뭔가 바닷가 식당에 있는 느낌을 아주 조금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석쇠에 바다장어 올려서 노릇노릇 구워준 후 맛을 보면 포실포실하면서 씹을수록 아주 진한 고소함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바다장어 본연의 고소함을 즐기고 양념 소스도 나오니 다 구워서 양념 발라서 살짝 더 구워 먹으면 좀 더 자극적인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바삭한 식감과 씹을수록 극강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는 장어뼈 튀김도 훌륭했습니다. 거기에 기본으로 삶은 감자가 함께 나오는데 불판에 올려 함께 구워 먹어도 아주 별미입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거 갖고 다녀요? 네. 이걸 가지고 다녀요? 이게 뭐지? 우리 동네 도라에몽인데. 아 좋다. 기가 막혀. 날씨가 반 이상하고 회사 가기 싫다. 이 장소가 바람 좋고 선선한 감사합니다. 얼마짜리야? 6만원. 얼마요? 6만 원. 6만 원 줘.